이번 시간에는 우리 엔티티를 테이블로 변환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논리 데이터 모델에서 정의해놓은 그런 엔티티가 있어요. 이 엔티티라는 거는 우리 데이터베이스에서 표현하려고 하는 유형이나 이제 무형의 그런 개체를 보고 우리가 이제 엔티티라고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죠. 해서 현실 세계에서 사람이 이제 생각하는 그런 개념이나 정보의 단위를 보고 우리는 이제 개체, 엔티티 그렇게 이제 불렀어요. 그런 엔티티를 이제 실제 물리 데이터 모델의 테이블로 이제 변환하는 걸 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엔티티를 이제 테이블로 변환하는 그 예시 좀 잠깐 보자고요. 그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주문 목록이라는 그 엔티티가 있고요. 그리고 주문 조회라는 그 엔티티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때 이제 주문 목록을 봤을 때 이 주문 목록에는 주문 번호다, 제품 번호다, 주문 수량이다. 이렇게 이제 세 가지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대요. 근데 맨 위에 보니까 이제 주문 번호다 해서 이렇게 이제 박스로 이렇게 이제 묶여 있죠. 이런 걸 보고 우리 이제 기본키라고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죠. 해서 이 주문 목록이라는 거를 우리가 이제 테이블로 변환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됩니다. 해서 주문 번호가 있고 이제 제품 번호가 있고 주문 수량이 있고 요 세 가지를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테이블로 이제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때 이 주문 번호는 뭐다? 기본키다라고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밑줄을 그어 놓은 겁니다.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우리가 주문 목록이라는 그 테이블을 이렇게 이제 만들어주고 데이터를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집어 넣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주문 조회를 봤을 때 여기에는 우리 주문 번호다, 고객 번호다, 주소다 이렇게 이제 세 가지로 이제 구성을 시켰는데 그때 이 주문 번호는 뭐다? FK 우리 foreign key요. 우리 외래키다 하고 그렇게 이제 해 놓은 거예요. 해서 이 주문 목록과 이 주문 조회는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다? 서로서로 이 주문 번호를 가지고 서로서로 이제 연결을 시키겠다. 그때 이 주문 목록에 들어있는 이 주문 번호는 이제 기본키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주문 조회에서 이 주문 번호라는 거는 이제 포린키, 외래키로 이제 사용을 하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 1대 다관계로 그렇게 이제 관계가 이제 형성이 돼 있는 거죠. 해서 이 주문 조회라는 것도 우리가 이제 테이블로 구성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됩니다. 해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주문 번호다, 고객 번호다, 주소도 하고 이렇게 이제 세 가지를 가지고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데이터를 집어넣어서 이렇게 이제 테이블 형태로 우리가 이제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엔티티를 이제 테이블로 전부 다 이제 변환을 했으면 우리가 이제 테이블 목록 정의서라는 거를 우리가 이제 작성을 해 줘야 됩니다. 그때 우리 테이블 목록 정의서라는 거는 전체 테이블을 우리가 이제 목록으로 요약 관리하는 그런 문서를 보고 우리가 이제 테이블 목록 정의서 그렇게 이제 부르고요. 이 테이블 목록 정의서를 다른 말로 테이블 목록 그냥 그렇게 부르기도 해요. 그때 이제 테이블 목록 정의서를 보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테이블 아이디도 들어가고요. 테이블 명이다, 타입이다, 분류다, 테이블 스페이스다, 파티션 여부다, 발생 주기다, 총 건수다, 수정일이다 해서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이제 작성해 주는 거. 요게 이제 테이블 목록 정의서요. 그때 이제 우리가 엔티티를 이제 테이블로 변환할 때 그때 이제 변환 규칙이 있습니다. 그 변환 규칙 좀 잠깐 보자고요. 자, 변환 규칙 보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요. 논리적 설계 단계에서는 우리가 이제 엔티티다, 속성이다, 주식별자다, 외부식별자다, 그 다음에 관계다 하고 그렇게 이제 불렀던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이 우리 물리적 설계 단계에서는 엔티티가 이제 테이블로 이제 변환이 되는 거고, 그리고 속성이 이제 컬럼으로 이제 변환이 되는 거고, 그리고 주식별자가 이제 기본키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외부 식별자가 이제 외래키가 되는 거고, 관계는 그냥 관계가 이렇게 이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변환 규칙을 가지고도 이제 시험 문제 되기가 참 좋겠죠. 다음 중 논리적 설계에서 물리적 설계로 이제 변환하는 그 과정이다. 그때 이제 잘못된 거 찾아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올 수 있겠죠. 해서 속성은 이제 컬럼으로 이제 변환한다. 주식별자는 이제 기본키로 변환한다. 외부 식별자는 이제 외래키로 변환한다. 관계는 이제 관계로 변환한다. 그 다음에 엔티티는 이제 로우로 이제 변환한다. 그런 식으로 이제 나올 수가 있겠죠. 해서 엔티티는 이제 테이블로 변환한다. 요거 이제 한 가지만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헷갈릴 수 있어요. 속성은 어차피 컬럼이 이제 되는 거는 뭐 당연한 거고요. 그 다음에 주식별자는 이제 기본키를 보고 얘기하는 거고, 외부 식별자다라고 하게 되면 얘는 이제 외래키를 보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관계는 관계니까 얘네들은 크게 뭐 헷갈릴 게 없지만, 엔티티를 이제 테이블로 변환한다. 요건 이제 절대로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우리가 이제 엔티티를 이제 테이블로 이제 변환할 때, 그때 이제 고려할 사항이요. 우리가 이제 논리 데이터 모델에서 우리가 이제 엔티티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테이블을 만들 건데
그때 이제 테이블 명칭이랑 우리 엔티티 그런 명칭은 동일하게 이제 사용하는 거를 우리가 권고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엔티티라는 거를 이제 작성할 때는 주로 이제 한글명을 이제 사용을 해요. 근데 우리가 이제 테이블을 이제 작성을 할 때는 그때는 영문명을 되도록이면 이제 써야 돼요. 왜 영문명을 써야 되냐? 우리가 이제 SQL이 됐든 프로시저가 됐든 함수가 됐든 그런 것들을 만들 때 주로 이제 영문을 쓰기 때문에 그때 이제 소스 코드의 가독성을 위해서 영문명을 이제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메타데이터 관리 시스템에서 표준화된 그런 용어가 있을 때는 그것에 이제 등록된 그런 단어를 이제 우리가 사용을 해서 명명을 이제 해줘야 돼요. 여기 보게 되면 이제 메타데이터 관리 시스템 하고 나오는데 이 메타데이터 관리 시스템은 말 그대로 메타데이터를 수집을 하거나 아니면 여러 사람이 이제 메타데이터를 이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 제공해주는 그런 시스템을 보고 우리가 이제 메타데이터 관리 시스템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엔티티를 이제 테이블로 변환할 때 그때 이제 고려할 사항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세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엔티티를 이제 테이블로 이제 변환을 했을 때는 뭐를 꼭 작성하더라? 테이블 목록 정의서라는 걸 꼭 작성을 해야 되더라. 그거 이제 잘 기억하시고요. 변환 규칙하고 고려할 사항 이런 내용들 여러분들이 잘 정리하고 지나가시면 돼요.